자, 갑시다. 자, 오늘은 일단 유전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민아, 앞에 그 혹시 강의 들었니? 아직 안 들었니? 들어봐. 문제풀이 아니었어? 응? 문제풀이 아니었어.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아, 그거. 어쨌든 뭐 올라온 거 한번 찾아 들어봐. 건너뛰기 하면서. 자, 유전병을 보는데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가 좀 이상한 아가 나올 수 있어요. 부모의 형질과 전혀 다른 어떤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이가 돌연변이야. 돌연변 인정. 그 다음에 유전병,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으로 생겨나는 병을 유전병이라 할 거고, 돌연변이가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병은 크게 나누면 염색체 자체 이상이 생기는 거, 염색체 구조나 염색체의 개수나 염색체가 원래는 이미 생긴 염색체였어야 되는데 어떤 놈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염색체 일부가 잘려 나가버렸더라. 염색체 일부가 없어졌다. 이거 염색체 이상이야. 자, 이리 생긴 염색체가 46개여야 되는데 어떤 녀석은 염색체 개수가 45개인 놈이 있더라. 또는 47개인 놈이 있더라. 염색체의 개수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염색체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 유전자의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 순서대로 적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아닌 자리에 구아닌 대신에 뭐 아데닌이 하나 붙어 있다. 그러면 아데닌, 사이토신 요 순서대로 유전자가 배치가 되면서 잘못된 염기 하나에 의해서 어떤 병이 생겨날 수 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 그러니까 염색체 개수에 이상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 세포를 채취해서 그 안에 있는 염색체를 보게 되면 염색체 개수 이상은 확인이 가능해요. 구조 이상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이 염색체의 일부가 없어졌구나.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이 안에 적혀 있는 유전자의 이상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염색체의 구조, 모양을 보고는 판단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잘못된 유전자가 적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나와봐야 한다. 나와봐야 얘가 기형이 태어나는 거고, 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염색체 수의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 그럼 어미가 진짜 적은 거 안 되고 하면 좀 오늘은 집에서 푹 좀 쉬지 왜 또 부지런히 독서실을 갔냐? 이거 아침에는 멀쩡하게 놀고. 아 그래? 지금 10분 자려 했는데. 지금 좀 해롱해롱해. 미국 좋겠다. 나는 하와이 갔다 왔잖아. 아나? 나 신혼여행 하와이 갔다 왔는데 4박 6일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내가 하와이 가서 한 거라고는 시차증만 하다가 왔습니다.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냥. 그래서 낮에 민둥민둥 낮잠 좀 자다가 밤 되면 말똥말똥 해가지고 좀 돌아다니다가 그래 또 뒷날 되면 또 해롱해롱 해가지고 어디 구경 좀 갔다가 밤에 되면 또 밤에 또 담배 피우러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 구경하러 좀 나갔다 낮에 또 해롱해롱하니 또 뭐 그러다가 그냥 집으로 온 거야. 미국 좋긴 좋다. 너도 꼭 미국 한번 가봐라. 하와이 그 어떤 여성한테 나 털릴 뻔했지. 그 갱단 장난은 아니고. 근데 진짜 졸라 예쁜 백인 여성이 있어.
이게 좀 크더라고. 얼굴도 없어 예쁜데 분명히 나한테 와서 Do you wanna 뭐뭐뭐라고 했어. 그래서 예? 예? 이라니까 Do you wanna? 미친년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말을 천천히 해야 될 거야. 뭐 이리저리 대화를 주고받다가 뭐 같이 이렇게 가자는 분위기인데 내가 예 자꾸 뭐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내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 피우고 저 숙소 들어간다고 가다 보니까 그 여자가 흑혁 형님 3명하고 뒷골목에서 같이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야 잡혀가서 이 내는 거잖아. 아 띠를 안 해가지고 막 탈탈 털리고 근데 그 흑혁 형님들 그 덩치가 크진 않더라. 내가 보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데. 이현무하고 내하고 이렇게 하면 덩치에서 밀릴 건 없습니다. 안 그래? 그래서 뭐 해병대 하고 같이 가고. 결국에 오늘의 핵심은 염색체 수의 이상이야. 염색체 개수의 이상이 생겨나는 건데 염색체 개수의 이상은 비분리 현상 때문이다. 비분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 염색체에서 비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라. X, Y가 있다. 얘는 지금 남자가 여자가 남자죠. 그리고 내가 지금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싶지만 귀찮아서 안 칠 건데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 몇 개? 46. 나머지는 표기 안 했다 이거. 46이죠. 그러면 얘가 DNA가 이렇게 2배로 복제가 되겠죠? 복제가 되면 이 안에 염색체 개수 몇 개? 46. 염색체 개수는 여전히 46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 자,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되는 과정을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1분열이 일어나면 요 X 복제된 건 여기로 가고 Y 복제된 건 여기로 갈 거야. X, Y 염색체가 양쪽으로 나눠졌고 지금 저기에 표기하지 않은 나머지 44개의 염색체도 반반으로 이렇게 쪼개지겠지. 그럼 태연아 여기 염색체 몇 개? 여기에 23개, 여기에도 몇 개? 23개 있겠죠? 1분열 끝났지? 그런 다음에 다시 2분열 진행하면 X 여기는 Y 들어있을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생식세포들은 염색체를 23개를 가지는 아이일 거야.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됐죠? 46개의 염색체에서 출발을 해서 1분열이 끝나고 나면 23개 됐다가 23개에서 2분열까지 진행하면 23개 염색체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에는 X 염색체 있고 X 있고 Y 있고 Y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다 잘 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잘못되는 케이스들을 한 번씩 내가 그려볼게. X, Y가 있다. 염색체 개수 46개죠. 얘가 S기 때 DNA 복제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여기도 46개입니다. 자, 그러면 X 복제된 게 있고 Y 복제된 게 있는데 방추사가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얘네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X는 일로 가져가고 Y는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쪽에 방추사가 끊어지면서 X, Y가 다 한쪽으로 다 몰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얘가 1분열을 할 때 X 복제된 거 여기로 가고 이쪽에는 성염색체는 하나도 오지 않았다. 그럼 내가 여기에 표기하지 않은 44개의 염색체는 양쪽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22개가 갔어요. 22개가 갔고
그리고 x도 왔고 y도 왔으니까 여기 있는 요놈아 여기 하나도 없는 놈 요놈아는 염색체 몇 개다? 24개고 x, y 염색체가 하나도 없는 놈 요놈아는 몇 개다? 22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x, y 있고 x, y 있고 여기는 없고가 등장하겠죠. 그러면 요 두 개는 염색체의 총 개수가 24개인 정자가 되는 거고 요놈은 염색체의 총 개수가 22개인 정자다 이거죠. 그러면 요쪽에서 얘네가 분리가 안 되었지? 여기서 분리가 안 되면서 이쪽으로 염색체가 전부 다 몰려갔다. 지금 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잖아.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제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더니 X, Y 염색체가 한쪽으로 모두 다 이렇게 몰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1분열 비분리야. 자, 1분열 비분리 케이스고. 자, 또 다른 경우, 자, X, Y가 있다. 염색체 개수 46개. 얘가 DNA 양을 2배로 복제하면 46개. 자, 근데 1분열은 잘 됐어요. 1분열은 잘 됐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1분열을 잘 했으면, 두현아, 여기 염색체 개수 몇 개? 23개. 여기는 23개. 23개씩 두 개로 나눠졌지? 자, 근데 2분열 진행할 때 원래라면 여기 x를 양쪽에 x로 나눠 갔어야 되는데 이쪽에 한쪽으로 x가 두 개 가버리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 y, 여기는 y로 갔다. 그러면 여기는 정자인데 X 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정자다. 그러면 준영아, 얘는 염색체의 총 개수가 몇 개? 24개. 얘는 염색체가 몇 개? 2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를 들고 있는 얘네들은 염색체 개수가 2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자가 세포 분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얘는 모든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얘는 1분열 때 비분리 발생을 했고 얘는 2분열 때 비분리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해서 우리가 정자를 지금도 꾸준하게 생산을 하는데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정자들은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하겠지만 우리 모두 다 이런 형태의 비분리도 일어나서 세포 안에 염색체 수가 좀 불량품인 정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거야. 우리 난장을 만들진 않으니까.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누구나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가 훨씬 더 많고 이런 아이들의 개수는 작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 자체가 낮겠죠. 근데 혹시 이런 아이들이 임신이 추정이 되면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기형아 발생하는 거라고. 무조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다. 자, 그럼 이건 사람인데 자, 여자가 XX잖아요. 그럼 얘는 염색체 몇 개고? XX면 얘도 염색체 개수는 46개 아이가. 자, 얘가 복제됐지? 복제되면 46개죠? 그럼 1분열 때 여기로 가져갈 거고 여기로 가져오면 여기 23개, 여기도 23개. 그 다음에 1분열 때 XX 가고 여기 XX 오면 난자인데 얘네들 모두 다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난자가 되는 거죠.
여자도 비분리 일으킬 수 있습니다.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도 1분열 비분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 복제되고 여기 46개고 여기도 46개인데 자 1분열 때 이 x 염색체가 한쪽에 모두 몰빵으로 가버리고 이쪽에는 x 염색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 염색체 개수 24개고 여기에는 염색체 개수 22개다. 2분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없음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난자인데 염색체 개수 24개짜리 난자, 얘네들은 22개짜리 난자가 되겠죠. 여자들도 이런 난자들이 생산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혹시 이 난자하고 이 전자하고 만났다. 그럼 x, y에 x 하나 더 붙었죠? 그러면 x, x, y가 되잖아. 성염색체가 2개가 아니고 3개의 나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럼 이놈의 염색체 총 개수는 47개. 그리고 y 염색체가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아들이겠지. 아들인데 x 염색체가 2개나 있죠. 여자급으로 x 염색체가 있지. 이런 아이는 클라인펠트 증후군. 여성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아들.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에 비해서 뭐 좀 가슴이 발달하고 그런 외형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남자하고 요 정자가 만날 수도 있잖아. 자, 요 정자는 성염색체가 하나도 없지. 근데 여기 X 염색체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X만 가지고 있는 여자, Y가 없으니까 얘는 여자야. 성염색체 하나 모자라니까 얘는 총 염색체 개수 45개. 얘는 분명히 성별은 여자야. 터너 증후군이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X 염색체 2개에 비해서 X 염색체 하나가 부족하죠.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터너 증후군. 복통이 굵고 허리도 굵고 승모근이 발달하고 다리도 짧고 굵고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긴 특징이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키가 140에서 140 미만이고 IQ는 70에서 80 수준이면서 여자인데 외형적인 특성은 못생김입니다. 가끔 등장합니다. 그러면 얘는 염색체 수의 이상에 의해서 얘도 염색체 수의 이상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다. 염색체 개수의 이상이 왜 생겼느냐? 비분리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정자하고 이 난자가 만나면 XXX죠? 괜찮겠네. 예쁘다. 알겠죠? 키도 크고 쭉쭉한 방에 얼굴도 괜찮고 하지만 스타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거는 초여성 증후군이라 한다. 근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성염색체 개수 이상은 XXY 이 클라인펠트 증후군하고 X 터너 증후군하고 이 두 가지 종류만 등장을 합니다. 인정? 근데 이 비분리 현상이 나는 지금 설명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성염색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성염색체만 비분리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염색체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 그러면 그 책에 보면 지금 234쪽에는 비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 과정은 지금 내가 칠판으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칠판에 적혀있는 이 비분리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 뒷페이지로 와보면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비분리되면서 21번 염색체가 3개인 아이 생각보다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모르겠습니다. 너가 아마 중학교 때 한 명 좀 있었을 거야. 그 정도 비율은 돼.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돼. 생각나는 이름 있습니까? 우리 친구 박병규. 명중학교 박병규. 오케이 확인. 확실합니다.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상당히 멀고 머리가 나쁘고 좀 약간 포동포동한 스타일에다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입을 약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스타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외형적인 특징은 눈 사이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거. 물론 우리 친구 주현용이는 눈 사이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는 생긴 게 그런 거고 나온 중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다운 증후군이 나타나는 원인은 염색체 미분리 때문인데 얘는 21번 염색체가 3개야. 다운 증후군인 아이는 웬만하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웬만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짜 새끼 나쁜 새끼가 없으면 반에 웬만하면 그분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학교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보면 나쁜 놈들이 있어요. 애가 좀 아프고 하면 좀 배려도 해주고 하면 될 텐데 뭐 괴롭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약강 이런 아이들 있잖아. 누구? 이 영화를 보면 이 말 있냐? 그래. 영화에 정훈 형 있잖아. 아 맞네. 누구? 걔 이거 아니 아니. 걔 이거 아니야 혹시? 아 근데 나 걔 같은 줄 알았거든. 저기 제가 눈치를. 그래서 좀 머리가 나쁘고 좀 약한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태는 괴롭히나? 아니요. 알고요. 와. 닮으면 안 돼. 닮은 게 아니라 제가 무대 일어나는데 좀 작아가지고 그때 한번. 오. 와 그렇다고 뭐라 하내라. 문다가지고. 아니 애들 다 연락하는데 문 혼자 닫아가지고 제가 부안제라서 한마디 한마디 그래요. 어떻게? 아니 씨. 오. 여기까지만. 야 니는 그 뭐 아픈 아이들한테 아니 기술도 안 되니까 아니 말. 뭐 폭언을 하거나 하면 그런 학폭 가중 처벌을 아니 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하려고 돼. 자 다음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야. 이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 이건 알고 이거는 사실상 가망성이 없어.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에드워드 증후군이다 하면 그냥 바로 낙태 콜 고고. 이거는 뭐 낙태 가는 게 낫습니다. 얘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염색체 분석을 했을 때 18번 염색체 3개라고 판단이 서는 거는 생후 4개월 차 되면 확인됩니다. 생후 4개월 차에 에드워드 증후군이다. 그럼 바로 즉시 낙태하면 됩니다. 그냥. 이건 짤 없어요. 이건 태어나봐야 심각한 지적 장애 발생하고 여러 심장과 여러 장기의 기형이야. 얘는 돌되기 전에 죽어요. 돌되기 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애기가 엄마한테 한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죽는 경우예요. 100% 인큐베이터 속에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나는 전혀 모르지만 본인 혼자 개고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본인이 근데 개고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직까지 두뇌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서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또 할매들 예를 들면 90, 80, 100 이래 되는 할매들이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병원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죽기 한 일주일 남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식들이 속이 타 들어간다고 의사들이 와가지고 뭐 바이탈 정상이고 뭐 30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뭐 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뭐 좀 대책이 없습니까? 하면서 애들이 승낼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할매는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왜냐? 두뇌 자체가 서서히 꺼져간다고 퇴화된다고. 내가 지금 죽어간다는 것은 생명이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지금 뇌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고 신체도 서서히 죽어가는 중이고 앞으로 4일 후에 나는 죽을 거면
신체가 꺼지면서 뇌도 같이 꺼진다고. 그럼 뇌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내가 신체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이 뇌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을 그만큼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게 의학적인 어떤 의견이다. 근데 뭐 안 돼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그 사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거는 무조건 낙태. 미안하지만 낙태. 자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외관상 여자야. 불임이야. 뭐 자세한 표현 안 해놨네요. 못생김입니다. 보통 보면 이 터너 증후군인 사람은 진짜 못생겼거든. 예시 자료 없나요? 검색해볼까? 예시 자료가 뭐 검색해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좀 주춤하게 생겼어요 여자들. 못생김이라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터너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상당히 사회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사람들 만나면 좀 두렵고 좀 숨고 그래서 조금 약간 불편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했어? 근데 그냥 걔는 여친 보자. 이상한데. 이런 건가요? 이상한데. 이런 건가요? 아 그거보다 상태 더 안 좋은데? 이거 그 정도면 양호 한 편인데. 이건가? 보이네. 이렇게 보이네. 자 클라인펠트 쪽은 이런 XXY야. 외관상 남자인데 남자인데 Xm 생체가 여자급으로 있죠. 정조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불임이면서 땡땡이 발달하기도 한다. 호르몬 치료를 잘 받으면 2차 성징이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약간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됐죠. X가 두 개나 있으니까. 야는 내가 직접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직접 실물을 본 적은 있습니다. 실제 터너 증후군 환자를. 네, 클라인펠트는 네, 아직까지는 여보셨어요? 초등학교. 아니 그 얼마 안 됐어. 한 4년 전? 5년 전쯤? 뭐 대학 때문에 그 어떤 학생이 아. 있었습니다. 이거 설명할 때 그거 믿었어요. 그 아이는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돼. 걔는 생명과학 원 수준의 학습 내용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해낼 수 없습니다. 선생님 뭐 때문에 이거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 했어. 선생님 안 받았어요? 어? 안 받았어요 수업. 아니 그냥 그게 하여튼 그 사연이 있어. 걔는 그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해야 돼. 그냥 그 수영이나 운동 같은 거 좀 하고 산책 좀 하고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뭐 공부를 해. 기술이나 배우고 어차피 중차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공부를 잘해가지고 원자 발전소에 취직하겠냐? 무슨 세상에 날벼락을 일으키려고? 안 됩니다. 한국전력에 취직을 해가지고 무슨 난리를 치려고? 안 돼. 큰일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실용직 해야 돼. 간단하게. 미안하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중차대한 업무를 맡길 수는 없어요. 안타까운 이런 마인드. 슬퍼요. 아니 빡대단한테 어떻게 중차대한 업무를 맡기겠냐? 안 돼. 공부 잘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안 되는 거야. 진짜 너무. 걔는 실수를 저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롯데마트 앞에서 일하는 캐셔나 아니면 미안하지만 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아니면 청소나 간단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복사나 그런 사람에게 관제탑을 맡기면 되겠냐? 안 된다고. 눈에 예전에 역습 빠르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에게 관제탑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줘서 의사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시키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더 똑똑한 놈이 의사가 돼야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판단과 정확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근데 야니 심장에 뭐 수술해야 되는데 IQ 80인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을래? 안 된다고. 그게 판단을 못 한다고. 미안하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소소하게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연봉. 자 여기까지가 다야. 자 그다음에 염색체 개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염색체 구조 이상, 결실, 딜리트, 삭제가 된 거죠 폴더가.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이가? 내 컴퓨터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폴더 삭제가 됐어요. 와 이거 좀 아닌데. 세포 분열 과정에서 A, B, C, D, E, F, G 뭐 있었는데 C가 없어져 버렸지. 그럼 있어야 될 게 휴지통도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린 거야. 결실 위험합니다. 자, A, B, C, D, F, G, H, I, H, G인데 일단 있기는 있죠. 근데 염색체 일부가 없어진 건 아니고 있긴 있어요. 근데 뒤집어져서 붙어 있어. 뒤집어져서 붙어 있어요. 역위. 자, D인데 D 하나 더 붙어 있죠. 사실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폴더 하나 있었는데 그 폴더 그대로 하나 복사된 거잖아. 그래도 병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복사됨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보다는 나는 이게 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딜리트 된 거는 복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중복. 그 다음에 A, B, C, D하고 K하고 이 둘이는 완전히 다른 염색체죠. 여기 있던 유전자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쪽에 가서 붙고 여기 있던 유전자가 이쪽으로 가서 붙었다. 서로 자리를 이렇게 바꾼 상황이야. 이런 거를 전좌라 한다. 전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혈액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평생 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골수를 내한테 딱 맞는 골수를 이식을 받든지. 그러니까 내한테서 골수를 뽑아가지고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줘도 됩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몸에 있는 모든 그 골수 안에 림프구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다고. 이식을 해주고 템포가 정확하게 맞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기증을 받으면 되는 거죠. 기증을 못 받으면 일주일에 3번 정도씩 꾸준하게 병원을 찾아가면서 계속 수유를 받아야 돼요. 피를 뽑아내고 수유를 좀 받아요. 자, 다행히 지금 우리 아들 생긴 걸 봤을 때 우리는 염색체 개수 이상도 아닌 것 같고 염색체 구조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염색체 개수 이상, 구조 이상 이런 거는 기형이거든. 완전히 돌연변이고 심각한 병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쌍꺼풀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이거는 형질의 특성인 건데 유전에 의해서. 내가 혈우병이면 어떻고 내가 생명이면 어떠냐 이거야. 이거는 이 형질의 특성이 유전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기형이라고. 이거는 완전한 유전병이라고. 자, 생명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야. 그냥 유전 현상일 뿐인데 이거는 병이다. 여기에 걸리면은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 걸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결실 안 된 정자와 여기도 안 일어난 정자, 아무 문제가 없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행인 거죠. 야, 다음 주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
몇 명인가요? 다음 주는 확률이 한 1000명 중에 한 명꼴이야. 1000명, 1500명 중에 한 명.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누군 잘 모르겠지만 무증자증 있지? 무증자증 알지? 생각보다 충격적인 게 무증자증의 비율이 100에서 150 중에 한 명이야.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한 명 있으면 됐네요. 아니 그거 누구 정규생이 200 몇십 명 된다 이가. 무증자증이 한 2명 된다고. 그리고 정리하는데. 진짜 이게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요. 무증자증은 정자를 아예 예를 들면 정자를 뽑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을 때 정자가 이 현미경에 보이는 게 이렇게 2억 개 정도가 확 모여야 되거든. 예를 들면 한명 정자를 사진을 딱 봤는데 0이에요. 0. 눈에 보이는 정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초상세 현미경을 다시 보면 그 한 번 뽑아냈을 때 그 안에 정자가 한 3개? 4개? 이 정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정도라도 보이면 가능해. 인공 수준이. 자연 인식은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뽑아냈을 때도 아예 0인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인공 수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고안 있죠, 고안. 고안 옆에 정소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절개를 해요. 고안 절개를 한다고. 또 거기를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정소 옆에 정자가 한 대여섯 개 있을 수 있다고. 그거를 뽑아내서 인공 수정을 시킬 수 있어. 무슨 얘기야? 어쨌든 입시가 되네요. 근데 그게 확률이 쉽지가 않지. 무증자증은 웬만하면 임신은 어렵다라고 봐야지. 100명 중에 한 명꼴이야. 생각보다 높아. 자네들도 오늘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라고. 뭘 살펴봐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고안 크기야. 고안. 근데 내가 유난히 이게 좀그 포랄이 영 작은 것 같다. 아니 그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 영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지금 자네들보다 한두 해 정도 낮은 아이일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증자증이었다 해도 치료가 된다고. 지금 호르몬을 투입을 해서 생장을 시켜주면 된다고. 근데 호르몬이 지금 덜 분비가 돼. 남성 호르몬이 덜 분비가 돼서 고안 생장이 좀 줄어든 거거든. 그런데 그 상태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제 복구 불능이 돼. 한참 생장기 때는 그 호르몬을 좀 더 추가 투입을 해서 생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 정도 해야 되나요? 그냥 느낌했어. 나는 확실히 되게 전에 걱정되라고 문제였어요. 나 확실히 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디테일함이 있다. 사진 찍고 싶네. 근데 생각보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높습니다. 좋네요 갑자기. 여기 10%. 거가지고. 고양이 울음 증후군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는 거야. 심각한 이상이 나타납니다. 애가 고양이 울음을 울고 하는데 보통 얘도 돌되기 어렵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전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혈 모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백혈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스 증후군 7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고 뇌 손상, 심장 기형, 콩팥 손상, 근육 약화. 얘는 그냥 낙태입니다. 그냥 낙태 가야 됩니다. 이거 뭐 나와요. 쫓기고 뭐 돌되기 전에 죽을 건데 개고생하다가. 그래도 어떡하지? 나을까? 나볼까? 혹시 기적적으로 정상일 수도 있잖아. 정상이 가능성이 있어요. 정상이 가능성이 있어. 나처럼. 네? 나처럼 가능성이 있어. 위험도 적어요. 나는 윌리엄스 증후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우리 이모들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엄마는 낙태 권유를 받았습니다. 임신 6개월 차 때 낙태를 해야 된다. 이건 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엄마가 죽는다. 산모가 죽는다. 이건 무조건 낙태를 해라. 근데 우리 엄마가 낙태를 안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낙태 당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봤을 수도 있겠네요. 어? 못 봤을 수도 어, 있겠네요. 그렇지. 나는 그 당시에 낙태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분명히 낙태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때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됐다 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손가락이 안 붙었대. 상상이 안 되나? 하루 쭉 뻗어서 이렇게 못 붙이면 배가 남산만해졌다 얘가. 아, 이렇게밖에 안 됐다 하더라고. 이렇게밖에. 배가. 그러니까 이 배가 좀 잘못된 거야 지금 애가 안에서.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배가 뻥 터질 판이거든 지금.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낙태를 빨리 해라. 사람을 살려. 다음에 애는 또 가지면 되니까 이 뱃속에 있던 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낙태를 하고 엄마를 살려야 된다. 건강을 살려야 돼.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상상이 안 되네. 이 아무리 임산부들 배에 나와서 아줌마들 내도 그냥 이래 안고 다닙니다. 이게 충분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노로 가면서 거의 죽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나도 살았고 엄마도 살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기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염색체의 개수도 문제 없고 염색체의 구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멀쩡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멀쩡합니다. 염색체 개수 정상, 구조도 정상,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딱 태어났더니 아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 안에 적혀있는 정보가 잘못됐다 이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이 있습니다. 자, 원래라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사이토신, 타이민 열이 붙어야 되는데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염기들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T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A가 붙어 있지. 염기가 하나 잘못되다 보니 그 염기가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고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다 보니 얘가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구조에 이상이 생겼다 이거죠. 염기 하나가 잘못되니까 아미노산이 한 개 이상해졌고 아미노산 하나 이상하니까 단백질의 구조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적혈구가 아니라 길쭉한 이런 모양의 적혈구가 생겨났다. 단백질의 구조 이상. 그러면 이런 구조 이상이 나타난 이유는 염기 하나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적혈구가 아니라 희한하게 생긴 이런 적혈구가 일부 만들어지더라. 그럼 이 자식들이 혈관 속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이거야. 그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지. 그래서 얘들이 심각한 빈혈을 유발한다. 난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난모양의 적혈구 빈혈증. 알겠니? 자, 이거는 염색체 구조도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유전자 이상이야.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들이 페닐케톤염증, 페닐알라닌이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닐케톤으로 바뀌어서 몸에 페닐케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중추신경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알비노증, 하얀 놈들입니다.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결핍되어 멜라닌이 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온 피부가 하얗겠죠. 흑인 사이에서도 사실상 피부색이 백인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걔는 병입니다. 알비노증 환자입니다. 그러면 백호 얘도 알비노증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약간의 그 갈색 색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어두운 색깔이 없다. 머리카락도 하얗고 눈동자도
뭐 하얄 수도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없다. 낭성 섬유종, 끈적끈적한 점액이 만들어진다. 폐나 간, 이자 등에서. 헌팅턴 무도병,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인데 이것도 유전자 이상입니다. 태아 유전병 판단은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 요새는 이런 흡입관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이 봐라. 이거 뭐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거는 이거는 좀 자네들한테 19금 같은 느낌이라서 또 보면 야 뱃속에 아가 있다 이가. 이 바늘을 배를 찔러 넣어버리죠. 배를 뚫고 들어가서 자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양수를 제체해내는 거죠. 배를 찔러 넣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이 주사 바늘이 질 속으로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의 태만에 있는 융모막을 제체해 나오는 겁니다. 요새 기형검사 다 저렇게 안 해요. 이게 시험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요새는 그냥 피 뽑아오세요 해가지고 끝납니다. 가서 피 뽑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1차 기형검사, 2차 기형검사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럼 요즘 병을 다 배웠는데 결국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가계도 분석 있지? 가계도 분석조차도 어려웠잖아요. 거기에다가 비분리를 연결시킬 거다. 이제 문제에다가.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지겠네요. 되겠습니까? 비분리까지 연결을 시켜보